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환경보건학을 위한 분자독성학 원론. 오늘은 화학적 발암 기전과 유전 독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케미칼 칼시노제네시스, 즉 암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거에 발간된 논문에 의하면 사람의 암 발생은 식품 요인이 한 35%, 담배가 한 30%,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 10%,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직업 요인 등이 나머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암은 종양이 악성 형질을 획득한 것인데요. 그 특징, 홀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세포 증식, 그리고 에이파프토시스 같은 중앙 통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면역의 회피, 그리고 안정적으로 양분과 혈액을 공급받기 위한 혈관의 생성, 이는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 공급망의 확충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영속적인 생존, 그리고 주변 세포 또는 조직에 대한 공격적인 침윤, 전이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칼시노제니시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네, 네오플라시아, 신생물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우리가 네오플라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생물,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데요. 신생물 또는 신생물에 의한 병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 비나인, 그리고 악성, 멀리그넌트 모두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으로 세포가 성장하는 특성이 있는데 주변 조직을 공격해서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전이 최초 발생된 부위에서 유래돼서 다른 곳으로 신생물이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머, 종양이죠. 이는 최종적으로 신생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크기가 커진 어떤 병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머 가운데서 멀리그넌트한 것을 우리가 캔서라고 부릅니다. 신생물은 그것이 생겨난 부위, 그리고 양성이냐 악성이냐 유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가령 그 간세포에서 양성인 것은 우리가 리버셀 아데노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악성인 것은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라고 부릅니다. 네, 암은 최근에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병인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 관심사가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 유전자의 변이, 즉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것이 형질 전환이 되어서 결국 비가역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세포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암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 유전자, 즉 온코진은 다른 말로 캔서 프로듀싱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코진이 비활성 상태일 때를 우리는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를 각성 또는 활성화시키는 상황이 되면 정상세포를 신생물로 가게 만드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물론 온코진 때문에만 암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암은 다단계 과정입니다. 암 발생이 다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온코진이 활성화된 이후에 DNA를 수복하는, 리페어하는 그런 유전자에 추가적으로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가. 또 암으로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투모 서프레스 진에 돌연변이가 또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활성화되면 위험한 온코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까지 밝혀진 온코진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들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맵카이네이즈의 구성 요소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투머 서프레스 지인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된 질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은 유전자, 즉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DNA 돌연변이가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되려면 형질 전환, 즉 셀룰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새로운 형질은 모두 정상세포에서 벗어나서 선택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제되는 클로넬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통제 없이 성장하는 어토너머스한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신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아나플라지아하며 전이 메타스타시스까지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최초에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클로널 익스펜전이라고 했는데요. 얘네들이 세포 증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악성으로 이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멀티스테이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멀티스테이지 모델에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은 이니시에이션인데요. 이니시에이션은 안정적이며 유전될 수 있는 변화가 DNA에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DNA에 일어난 변화가 제대로 수선되지 않고 그 도터셀로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주로 DNA 손상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DNA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즉 이니시에이터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편 이니시에이션이 일어난 세포는 세 갈래의 운명을 밟게 됩니다. 분열하지 않고 휴면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문제가 수복되어서 안전하게 처리되거나 아니면 칼시노제네시스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칼시노제네시스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화학적 이니시에이터 가운데에서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는 것은 알킬레이션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DNA 중에서 전자가 풍부한 부위, 즉 구아닌의 N7, 또 O6, 그리고 아데닌의 N3, 그리고 N7 이 부위에 알킬기를 붙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주로 카르보니움 이온 그리고 나이트레니움 이온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알킬레이션이 되어서 DNA 염기 스트럭처가 변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화살표는 공격하는 그런 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시노제네시스의 두 번째 단계는 투모 프로모션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신생물로 가기 위해서 이니시에이션이 일어난 셀이 클로널 익스펜전 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 즉 세포 주기를 계속 돌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유도하는 물질은 프로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자체적으로 세포에 DNA 손상을 유발하기보다 손상된 DNA가 고정되고 확산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니시에이터가 염기 하나에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서 양반응상의 역치가 없다고 간주하는 데 반해서 프로모터는 작용에 있어서 그 스레시홀드가 존재합니다. 양반응 그 도스 리스판스 커브를 생각해 볼 때 스레시홀드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런 프로모션 작용은 기관 특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간 스페시픽한 프로모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어, 정상세포가 어, 정상세포에 뮤테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뮤테이션이 이제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즉 이니시에이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암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암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프로모터의 작용이 존재해야만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따지기 위한 동물 연구 중에서 간에서 수행한 연구도 많지만 간 이외의 장기에서 동물로 살펴본 결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캔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니시에이터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니시에이터 이외에 프로모터를 주면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차례만 주고 프로모터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모니터링한 연구도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니시에이터를 주고 또 프로모터를 지속적으로 줘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프로모터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요, 발암성 pH를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죠, 를 노출시키고 그걸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터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6개의 서로 다른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니시에이터만 준다면 암이 발생하겠느냐? 그건 실제로 이제 마우스 스크린에다가 이제 이걸 실험을 한 사례인데 이를 갖고서 정리해 본 건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요 그룹 1의 경우에는 투머가 발생할지 또는 투머가 발생하지 않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답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지속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다 해보셨죠? 그러면 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답인가요? 1, 2, 4, 5는 명백하죠. 예, 프로모터가 필요하니까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니시에이터 주고 프로모터 줘서 투머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3의 경우와 그룹 6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니시에이터를 주고서 이것이 픽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셀 사이클이 돌아가게끔 된 사례로 결국은 투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이니시에이터의 작용이 된 다음에 프로모터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는 이니시에이터 작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요? 작용은 있었지만 이 경우보다 듬성듬성 간격이 인터벌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는 간격이 이 간격 사이사이에 어쩌면은 리페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니시에이터의 작용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DNA 리페어가 DNA 데미지에 대한 리페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모터가 조밀하게 작용을 해야만이 암으로 이행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여기 있는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암연구소 아약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액티비티,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치료도 그룹 1, 즉 인체 발암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프로모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인 환경 호르몬도 여성 암에 기여한다라는 연구에 주목해왔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약물인 피노바비탈도 갑상선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기전은 갑상선 호르몬인 T3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대사 배출을 증진시킴으로써 혈중에서 T3의 농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면 시상하부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아서 이 TSH를 계속 분비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는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프로모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 이런 과정에서 이니시에이터가 발생하게 된다면 암 발생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리고 ROS도 그 자체가 이제 이니시에이터로서도 기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ROS가 셀 사이클을 돌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맵카이네이스를 통해서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ROS도 프로모터로서도 기능할 수가 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머 프로그레션은 칼시노제네시스의 세 번째 단계로서 병변이 신생물로 이행을 하면서 이 무절제한 세포 성장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전이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DNA 추가적인 손상도 발생하게 되고 외연적으로는 단백질 손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악성 표현형을 획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캔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악성 표현형에는 하이퍼플라시아, 즉 정상세포의 과도한 증식이죠. 그리고 디스플라시아, 무질서한 세포의 성장, 그리고 세포의 외형의 이상, 그리고 아나플라시아, 이건 인근세포와 좀 구별되는 탈분화 현상, 종양 조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 즉 항생제 같은 물질의 내성을 갖게 되는 다중 약제 내성, 그리고 이모탈리티라고 하는데 불멸성.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 N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횟수에 제한 없이 세포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모탈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무한 증식하지 않고 실제로 옆에 세포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세포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 그런 그걸 이제 컨택트 그로스 이니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이 암세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면역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 컴패티빌리티가 상실되고 또 그 주변 조직을 침윤하고 그런 특성들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말리그넌트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유전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돌연변이 발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온코진 또는 투모 서프레서진 등등의 유전자의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은 그 이니시에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클로널 익스펜전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레션을 이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단계에 대한 특성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암 물질 칼시노젠이라고 부르죠. 이니시에이션을 일으킨 것들을 이니시에이터라고 부르고 프로모션을 일으킨 걸 프로모터라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일어나는 것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노톡식한 물질로 보고요. 또 프로모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전자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서도 결과적으로 바람을 이행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칼시노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넌 지노톡식한 칼시노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칼시노제네시스는 멀티스테이지로 전개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칼시노제네시스가 멀티스테이지 모델로 간다는 것에 대한 그 이론적인 정립에 직장암, 콜론 캔서에서의 그 발견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콜론 캔서의 멀티스텝 모델을 조사해 보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이니시에이션, 프로모션, 프로그레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노톡식한 물질들에 대한 구분인데요. 원물질 형태로서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대사되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디렉트한 액팅을 한다는 것은 대사체가 영향을 주는 것, 디렉트한 액팅은 원물질 자체로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지금 보신 슬라이드부터 이후에 몇 장은 그 비유전 독성 발암성 물질을 그 작용 유형 모드 오브 액션별로 묶고 그리고 그 작용 기전을 정리를 한 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전 카스리 톡시콜로지 원전의 테이블 8의 11일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이 물질들을 각 모드 오브 액션별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들이 발암성 물질로 지정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암성 물질은 인체 발암성이랑 동물 발암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 IARC은 이를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룹 1, 그룹 1은 휴먼 칼시노제닉, 칼시노제닉 투 휴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룹 2는 A와 B가 있는데요. 이거는 probable carcinogenic to human. B는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A가 보다 더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각각에 대해서 역학적으로나 독성학적으로 인체 발암성이 보다 더 많은 증거가 쌓였을 때 더 높은 등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독성학자라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룹 4까지 5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그룹 4에 대한 지정이 삭제되었습니다. EPA도 대동소이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우리 원전의 표 8의 15는 중금속을 물질별로 그리고 동물과 인체 발암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서로 다른 금속들이 다양한 암종들을 일으킨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은 동물한테서는 관찰되지 않는데 사람한테서는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동시에 두 종에 같이 동물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에 있어서 종 특이성이 있다는 것들도 같은 동물이라도 렛에게 더 암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렛 안에서도 수컷에 더 암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전 독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